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죠. 월요일과 화요일 쉬면, 그다음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사실 뭐 올해 휴가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사 전체 공식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이 휴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인데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나오긴 합니다. 회사에 개인적인 어떤 좀 일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회사에 나오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뭐 다음 주 회사 전체로는 월화가 휴가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뭐 급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핸드폰 있잖아요. 혹은 회사에 전화하셔도 아마 크게 뭐 어떤 착오 없이 차질 없이 아마 뭐 이렇게 연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 일단 최근에 어떤 시장의 하락들이 뭐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부에서는 뭐 조정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어떤 뭐 예전에 어떤 크게 어떤 거품이 나타난 다음에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어떤 하락의 초입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상승하면서 뭐 지수가 10%씩 정도 빠지는 조정들은 뭐 충분히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이런 조정에 대한 어떤 뉴스들 혹은 하락의 초입이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뭐 많이 나옵니다. 뭐 미국 테슬라의 어떤 배터리데이 뭐 전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실 그 저희는 좀 우려했던 거는 그 전에 어떤 기업 분할에 대한 그 부분에서 어떤 성장주들의 어떤 좀 변동성 혹은 하락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것과 좀 비슷한 어떤 시간부터 해서 아무튼 조정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아 조정이었구나 정도로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정의 어떤 이유를 찾는 것 역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어떤 상상은 뭐냐면 일단 주가가 실적에 비해 너무 많이 빨리 올랐다라는 게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적으로 뭐 어떤 기업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면 어떤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실적이 점점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거에 맞게 주가 역시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면 기업의 어떤 실적은 계속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 주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와 이 실적과 이에 어떤 너무 큰 괴리가 지금 좀 해소되고 있는 정도로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보통 이것들을 좀 길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가 계속 꾸준히 올라간다면 이 주가라는 것이 앞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큰 의미에서 보면 방향성은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최근에 보면 한국 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 많은 종목들 대장주라고 이제 보여지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할 때 뭐 다양한 요소를 좀 보지만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지수와 종목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참고할 때 어떤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냐면 지수가 너무 많이 뭐 비싸지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 어쩔 때는 종목들 대장주라고 일컬어지는 혹은 시가총액이 좀 큰 애들 위주로 얘네들의 어떤 가치가 주가가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지수라는 것도 뭐 버핏 지수로 보면 지금도 뭐 100 정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싼 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대장주들 그 지수에서 지수의 영향력을 많이 주는 이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여겨지는 이런 애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종목이 절대적인 가치로 봤을 땐 적정 주가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뭐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어, 보통 주가라는 것이 뭐 이렇게 낮은 가격에 있다가 실적과 혹은 어떤 다른 이슈와 함께 적정 가치를 지나 비싼 영역에 진입하는데요. 그 다음에도 사실 딱히 떨어져야 되는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으면 혹은 인기가 많아지면 거품이 생기면서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는 요 구간에는 이제 절대평가로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이 넘어가는 것들은 절대평가로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참고하는 게 성장주에 한해서 패그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뭐 피터 린치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어떤 EPS 성장률과 EPS 증가율과 PER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PER이 만약에 10이고 EPS 증가율이 20이다. 이러면 사실 매수하기 너무 좋은 어떤 이런 구간에 놓여 있는 것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PER이 20인데 EPS 성장률이 10이다. 이러면은 이건 뭐 매도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뭐 것으로 좀 보거든요. 뭐 나중에 언제 한번 뭐 피터니스 책을 소개하면서 뭐 패그에 대해서 혹은 여기에다가 이제 배당까지 포함한 것까지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도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고 보면 뭐 내년에 PER을 좀 대입해 보면 EPS 그러니까 PER을 만약에 EPS의 증가율로 나눠 보면 1.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피터린치 책에 있는 내용과 조금 뭐 다르게 계산한 부분도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계산한 부분도 있지만 PER을 EPS로 나눴을 때 1.5 정도라면 매도해도 된다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매도해도 뭐 괜찮다. 뭐 이 정도 위치까지 온 거예요. 내년의 것으로 봐도 실적을 땡겨서 봐도. 근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셀트리온 뭐 또 그렇고 뭐 2차 전지주들도 그렇고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다 우리가 지금 대장주라고 여기는 이런 애들이 대부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종목들도 비싸고 지수 역시도 비싸고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거의 어떤 닷컴 버블이나 뭐 서프라임이나 뭐 리먼 사태죠. 2008년 때나 와 비교하면서 그때와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상황은 환경은 좀 다른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주가가 비싼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가 비싼 거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비싸 버리면 시저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분명히 괴리가 좀 축소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주가가 시적보다 너무 빨리 갔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어 그러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이죠. 정부와 연준 중앙은행이 마치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똘똘똘 이렇게 뭉쳐서 계속 어떤 경기를 이제 올려주기 위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연준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연준이 계속 박자를 맞추면서 이렇게 계속 굴러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딱 막힌 거죠.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딱 막혀버리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이 많은 이 유동성이 사실 실물 자산과 어떤 금융 자산으로 나눠봤을 때 이 실물 자산으로는 잘 못 갑니다. 이만큼 유동성을 확 풀어버려도 실물 자산에는 이만큼 가고 금융 자산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실물 자산에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동성을 더 많이 풀어줘야지만 여기가 좀 그래도 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조금 가고 여기에는 많이 가는 이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금융자산이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더 빨리 실물자산보다 더 빨리 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유동성을 푸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냐라고 보면 또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금융자산의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 풀었을 때 이쪽에 효과가 바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이어졌고 지금도 그러니까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쪽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실물자산 쪽에서 특히 여기를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소비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소비라는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건 지금 한국 건데 한국도 이렇게 보면 4월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갔습니다. 그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근데 이제 이번 9월에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보다 이제 미국 거를 좀 보면 한국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왜냐면 중간에 그 8월에 그 집계됐던 그 기간이 2.5단계가 잠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이렇게 많은 유동성들이 풀리고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추경에 대한 어떤 논의가 또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라진 건 아니죠. 지금 뭐 얼마를 추경하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떤 뭐 추경이 되면 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긴 하는데 생각보다 좀 약한 부분들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것이 좋아지려면 어떤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추경이 더 이루어져서 실제로 금융자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지갑을 열 수 있는 이런 소비 심리가 확실히 더 좋아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거겠죠. 실제로
많은 어떤 유동성들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 풀렸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근데 그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실물자산이랑 너무 괴리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조정이 좀 필요한 과정인 것이고, 근데 다만 이것이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더 나올 추경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느리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일시적인 어떤 소비자 심리 지수의 어떤 잠깐 뭐 일탈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느리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어떤 구간이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릅니다. 보통 하락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은 항상 조금 더 이뤄지고, 상승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라인보다 항상 조금 더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 뭐 어디가 뭐 하락의 끝입니다 이렇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이 하락이 아닌 조정 정도로 보고, 우리가 추석에 쉬지만 아마 우리가 추석을 끝내고 나오면 그래도 시장은 이제 반등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막연한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 유동성이 부족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연준의 실망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하락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어떤 그 추경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소비를 다시 살리는 뭐 이런 것에서 다시 시장의 어떤 상승의 어떤 좀 기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뭐 테슬라나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좀 조정분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테슬라가 끝났다라고 보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잖아요. 이제 초입인 회사들인데 사업에. 그래서 뭐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끝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시장 역시도 조정으로 좀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너무 비싸진 이런 종목에 굳이 뭐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저렴한 게 아직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이 성장주임에도 저평가된 애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공략하는 것이 낫고, 시장의 대장주들은 저희는 지금은 저희는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조금 두서가 없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소설로서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시황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은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시황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소설 같은 시황은 그냥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저희는 이 시황관이 뭐 변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 시황관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들어서 이 상승의 이 시장의 이 상승이 끝난 건 아니다. 뭐 조정이 좀 나오든 뭐 할 수 있겠지만 내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어떤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회사들을 계속 좀 찾아보고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회사가 휴가이니까요, 저희도 좀 쉬고 뭐 그러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뵙는 걸로 하고, 뭐 특이 사항이 있으면 뭐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